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며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가을이 왔지만 기온은 변화무쌍합니다. 오늘은 또다시 기온이 올랐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 1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해서요. 낮에는 최고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대구의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도 평년 수준을 웃돌 전망입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에서 30도까지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어 옷차림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경북 남부 동해안은 낮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토요일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시금치를 전국에 알려 억대의 고소득을 올리는 포항시 흥해읍 곡강 시금치 마을이 산업단지 조성으로 명맥이 끊기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턱없이 낮은 보상가 탓에 빚을 내서 이주할 수는 없다며 버티고 있는데요. 포항시가 마을 진입로를 막고 상수도 공급을 끊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품 시금치 재배지로 유명한 포항시 흥해읍 곡강리. 포항시가 조성 중인 영일만 4산업단지에 마을이 편입돼 올여름 보상 절차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이주를 거부한 채 그대로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토지와 주택, 농업시설에 대한 보상 가격이 너무 낮아 포항시가 마련한 이주지에 살 집을 지으려면 빚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마지막으로 법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현실 보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지금 택지하고 건축비가 실질적으로 1억 몇천만 원씩 2억 가까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라도 그거는 응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고소득 작물인 시금치 재배를 포기하는 등 영농권 피해가 막대한데도 보상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시금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주민들은 그걸로 이사를 해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거의가 다 지금 반백이 넘은 노인들인데 뭐 먹고 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버섯을 재배하는 한 주민은 지금 나온 보상 가격으로는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며 포항시의 기업 중심 행정을 비판합니다. 이 명품 동네를 완전히 파산을 시켰잖아요. 완전히. 그러면은 이 명품 동네에 대한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쓰레기 취급해요. 여기에다 포항시가 최근 마을 진입로와 상수도 차단을 검토하면서 주민들의 울분은 커지고 있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감을 굉장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우리 대책위원회만 바라보고 이장만 바라보고 아이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굉장히 참 안타깝고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포항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추가적인 보상은 어려우며 도로와 상수도 차단은 산단공사 일정 등을 이유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 추천 1명, 포항시 추천 1명, 경상북도 추천 1명으로 감정평가사 3인을 선정하였으며 함정 가격에 만족하지 못하는 보상인들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재감정 후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포항시 발전을 위한다는 산업단지 조성이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 살던 집과 생업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의 사건 처리율이 저조해 인력 충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대구 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중처법 위반에 착수한 건은 총 80건이지만 이 중 46건은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수사한 사건 대비 송치 내사 종결 비율인 사건 처리율 기준으로는 42.5%에 불과해 절반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올 초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지난 6월 포항지청에 중대재해과가 신설됐지만 전담 감독관은 대구 경북을 합쳐 14명에서 23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벼수확에 기쁨을 고대하던 농민들이 삼중고에 빠졌습니다. 늦더위에 때 아닌 벼멸구가 기승을 부리고 남부 지역은 폭우에 벼가 맥없이 쓰러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추락을 거듭하는 쌀값 고민에 농민들은 한숨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물대포가 장착된 방역용 특수 차량이 논밭을 향해 무차별적인 살포 작업을 진행합니다. 수확을 앞두고 있던 황금 들녘이 벼멸구 피해로 누런 빛으로 변해버린 순창군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피해를 입은 벼들은 이렇게 죄다 말라 죽은 것도 모자라 주말 사이 쏟아진 비에 바짝 누워버리면서 수확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더니 확 번져버려. 나도 이렇게 거시기인데 처음이요. 동사 거시기인데. 활동기가 여름철인 특성상 비바람이 몰아치고 기온도 내리면서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전히 벼 줄기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벼멸구인데요. 대를 이제 이렇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노랗게 해서 이제 보살을 시킨 거예요. 저녁에 이제 올라와서 활동을 하고. 현재까지 집계된 전북 지역 벼멸구 피해 면적은 11개 시군에 걸쳐 2,700여 헥타르.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2만 6천 헥타르에 달해 햅쌀 10만여 톤 분량의 농경지가 습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간 해안 농경지대의 피해가 자주 보고됐지만 도내에선 임실과 순창 등 중산간 내륙으로 벼멸구가 깊숙이 침투하며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서남해안 지역의 피해가 크고요. 고온이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새끼 벼멸구, 순 벼멸구가 생기는 벼멸구 피해가 비껴갔더라도 올해 농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반등 기미가 없는 쌀값 때문입니다. 1년 농사의 성패는 사실상 수확기 쌀값에 달렸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수확을 앞둔 현재까지도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최근 햅쌀 10만 톤을 가축 사료로 전환하는 등 공급량을 줄여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정부. 하지만 아직 시장에 나오지도 않는 신규 물량에 맞춰진 대책일 뿐이고 작년에 생산돼 현재 시장에 남아돌고 있는 쌀 수십만 톤 재고 물량은 언급조차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협에 있는 40여만 톤에 있는 구곡을 정부가 공공수매 또는 시장 경리를 통해서 빨리 양을 줄여야 된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된 상황. 수확을 코앞에 두고 떨어지는 쌀값 걱정에 벼멸구와의 전쟁을 더 이어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농가의 시름만 깊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국 1,195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도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 관리로 동시에 치러집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 선관위도 지난 21일부터 도내 112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한 위탁 관리에 들어갔으며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에서 허용된 내용은 예비 후보자 제도 신설, 후보자의 범죄 경력 게재 의무, 후보자 지정 1인의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입니다. 대구의 시내버스 노선이 2015년 이후 10년 만에 개편됩니다. 1호선 하양 연장과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대구역과 테크노폴리스를 오가는 직행 노선이 새롭게 생기는 등 변화하는 버스 노선은 내년 2월 말부터 시행합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시내버스 노선이 10년 만에 개편됩니다. 개편은 노선 효율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지난 1998년 1차 개편 후 시내버스 노선 수는 27개 증가했지만 오히려 운행 대수는 150세대 감소해 수요 공급 최적화, 정류소 배차 간격 조정 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급행 11개, 간선 61개, 지선 50개 등 122개 노선에서 직행 2개, 급행 11개, 간선 59개, 지선 51개, 총 123개 노선으로 바뀝니다. 현재 122개 노선에서 17개 노선이 폐지되고
대폭 조정 22개, 일부 조정 32개로 58.2%가 조정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직행 노선 신설로 칠곡 영남대와 동대구역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2개 노선입니다. 대구 외곽을 잇는 대곡, 가창, 범물, 반야월, 군위 칠곡 2개 급행 노선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중복 노선 5개를 폐지하고 굴곡이 심한 노선 등 9곳을 조정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배차 간격은 17.9분에서 15.3분, 간선은 12.4분에서 11.9분, 노선 간 중복도는 4.1%에서 3.5%, 굴곡도는 1.43에서 1.38로 각각 줄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도시철도 1호선 하향 연장, 대규모 주택단지와 신규 산단 등 도시 여건 변화가 반영됐습니다. 주요 개발 지역과 외곽 권역 간, 외곽 도심 간 중장거리 수요를 충족해 균형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공경제 특성상 운영 비용 상승을 억제하면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배차 간격, 중복도, 굴곡도 등을 개선해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0월 의회 및 주민 설명회, 12월 용역 최종 보고회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말 개편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시가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3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은 1억 원 이상 연구 용역 사업과 10억 원 이상 건설 사업 등이며 위원회는 시민 원탁회의와 문무대왕릉 정비, 경주 중심상권 르네상스 등 17개 부서 사업을 의결했습니다. 경주시는 공개 목록 사업과 사업 내역을 이달 안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한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대에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예산, 개항 시기 등을 두고 경쟁을 벌여야 하는 판에 대구 경북 신공항은 내부 갈등으로 난항을 겪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를 통과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민간 사업자가 기부대 양역 방식으로 짓되 모자란 예산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했지만 경기 악화로 사업자가 잘 나타나지 않자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간과 군 공항의 통합 건립과 토지 조기 보상 실시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심사하지는 않았는데 가덕도 신공항과 국비 경쟁이 예정된 만큼 앞으로 법조문 하나하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공항 건립과 관련된 회의는 국민의힘 대구 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와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신공항 건립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운을 띄운 건 홍준표 대구시장. 의성군이 신공항에 화물터미널 배치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이익 집단의 억지와 떼쓰기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풀 수 없는 매듭은 잘라내야 되고 골문 종기는 터트려야지 완치가 됩니다. 앞서 홍 시장은 화물터미널 위치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공항 입지를 애초 후보지 중 하나였던 군위군 우보면으로 옮기는 플랜 B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이 지역구인 박형수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에 있어서 의성군의 화물터미널 위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두고 전액 국비로 짓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부산 경남 지역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화물터미널 위치를 놓고 대구시와 경북도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신공항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문화재단은 올해 문화예술 창작지구인 꿈틀로에 입주할 예술가를 10월 10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설치, 조소, 공예 등의 예술 장르로 총 3명을 모집하며 다른 레지던시 중복 참여자나 개인 전용 작업실 소유자는 제한됩니다. 선정된 예술가에게는 월 최대 35만 원의 작업실 임대료가 지원되며 입주작가 네트워킹, 각종 교류 프로그램 참여, 아트 상품 플랫폼 꿈틀상회 운영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내년 보문단지 50주년과 에이펙 개최에 맞춰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다음 달 6일까지 보문단지 114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현안과 개선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투자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보문단지는 1975년 국내 1호 관광단지로 지정돼 국내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신규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재도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독서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오는 27일 포항에서 개막합니다. 29일까지 사흘간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에서 유명 작가와의 만남, 행사와 강연, 북토크, 독서동아리 서평 대결, 공연 등 140여 개 프로그램이 꾸며집니다. 또 전국 70여 개 출판사가 참여하는 북페어와 희귀도서 전시 등 전시 행사, 어린이책 생태계 포럼과 동해바다 세미나 등 학술 행사도 다채롭게 열릴 예정입니다. 가을이 왔지만 기온은 변화무쌍합니다. 오늘은 또다시 기온이 올랐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 1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게 시작합니다. 낮에는 최고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은 대구의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도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에서 30도까지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어 옷차림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 차차 흐려지겠고요. 오늘 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7도, 김천은 1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29도, 김천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6도, 문경도 16도로 어제보다 높은데요. 낮에는 안동 27도, 문경은 26도 예상됩니다. 동해 남부 북쪽 해상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7도 전망됩니다. 내일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토요일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